자, 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 오랜만에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반등 움직임에 속아서 이 풀매수 들어갔다가는 시드 반토막 나는 자리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단기적인 나무를 볼 때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앞에 양봉 몇 개의 기대를 걸 게 아니라 이 차트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 현재 추세 자체를 보시면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유의미한 거래량 없이 올리는 반등, 이러한 약한 반등 뒤에 꽂히는 빅쇼트,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개미들을 태운 뒤 강제 청산 물량을 흡수하면서 이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만 빨아들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반등 구간에서 이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이런 반등 과정에서 69K 부근에 쌓여있는 청산 물량들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즉 의미있는 진짜 반등이라기보다는 69K 부근에 쌓여있던 대량의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여전히 ETF 자금은 의미있는 순유입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유동성이 실리지 않은 껍데기 같은 반등 속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이 개미를 털어내는 강한 하방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반등에 취할 때가 아니라 이 약한 구조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하방의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전 차트에 나왔던 핵심 움직임부터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강한 페닉스의 구간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 채널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이 60K 부분까지 급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직후 하루 만에 10%가 넘는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의 전환 신호로도 볼 수가 있었지만 이 중요한 건 그 다음의 흐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등이 진짜 추세의 전환이었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완전히 지지해주고 이 거래량과 함께 주요 매물대 돌파를 해줬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했고 이미 이러한 급락과 급등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쌓여있던 선물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쇄 청산되면서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이 대부분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즉 가격은 이렇게 크게 흔들렸지만 실질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현물 ETF는 어떨까요? 이 지금까지 현물 ETF는 연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기관 자금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 없는 기술적 반등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도 CPI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이 나와줘도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장기 추세 채널 지지에 실패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약세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약한 반등과 함께 기대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내려꽂는 빅쇼트, 이러한 구조에 속아서 손절을 반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건 추세 전환이 확인된 반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이 풀매수로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는 건데요. 저 또한 아직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을 들였던 숏 포지션, 이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이체까지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을 들였었고 이렇게 공을 들인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반등의 움직임을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반등 역시 개미를 꼬시면서 위쪽에 강하게 쌓여있던 69K 부근에 청산 물량을 정리하는 움직임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실제로 새벽에 이 70K 부근까지 급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눌림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69K 부근에 쌓여있던 청산 물량들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등이 진짜 추세의 전환이었다면 이 조건이 달랐어야 됩니다. 먼저 이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됐어야 되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장기 추세 채널 위에서 지지가 나와줬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지지가 나오지 못했고 거래량 역시 강한 유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즉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차트 외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환경은 상승을 밀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를 밀고 있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연준은 케빈 허쉬를 지명하면서 이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스닥은 어떤가요? AI 버블로 인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껴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방 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 매크로적인 변수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트코인은 69K 부근이 장기 추세 채널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러한 구간이 이제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유동성이 들어올 바닥을 확인하러가는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저점으로 작용을 했던 이 60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부인 56K 부근까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이 바닥 잡기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단순히 이쯤이면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하고 지지가 확인이 되면 분할로 매수하면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정해둬야 우리가 결국 시드를 지키면서 바닥 잡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급락과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채널을 지지해주면서 이런 매물대를 돌파해준다면 유동성이 나오는지 의미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주시고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즉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멤버십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탈 있다고 숏 포지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이 댓글창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거는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요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면 저와 손발이 맞는 데까지 익숙해지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매매하신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반등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위해서 지지를 해주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이러한 바닥을 찌그러가는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절대 풀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하방의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이 추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부터 이 60K 부근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이제서야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한 번 더 바닥 찍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예전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이전처럼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ETF 껴있는 종목들 있죠. 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뭐 리플까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냥 단순한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의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처음에 차트를 볼 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좀 켜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러한 구간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유효한 게 뭐 이런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끄고 보셔도 정확하게 이 추세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전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러한 반등 속에서 진짜 유동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위에 완전히 안착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해줘야만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러한 추세를 바꿀 만한 움직임이나 유동성이 확인이 된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